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에 1시 30분부터 일정이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보수의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보수의 심장, 대구를 방문합니다.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에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아닙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 최근에 이런저런 지역들을 돌아본 바가 있었죠.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잠깐 보시죠. 쟤는 제주도를 얼마나 좋아하면 토요일 아침에 여기까지 왔겠나 정도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거창에는 처음입니다만 벌써 거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러지 않을 수가 없네요. 한동훈 화이팅! 법무부 화이팅!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오후에 대구에 있는 강력범죄 피해자 지원 현장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대구의 달성으로 이동을 합니다. 달성 산업단지를 방문하는데 달성 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위치한 달성에 있는 산업단지를 한동훈 장관이 방문을 합니다. 오늘 한 언론 기사 제목이 이렇더군요. 이준석이 흔들려는 국민의힘 텃밭 대구에 한동훈이 간다. 이게 오늘 한 언론사 제목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준석 전 대표 최근에 대구 이렇게 여러 번 외친 바가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만약 신당을 하게 된다면은 대구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 도전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쉬운 도전일 수 있겠지만은 새로 뭔가를 시도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도전이 있다면은 그 아성을 깨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반개혁적인 인물과 저는 만약 한다면 승부를 보겠습니다. 대구에 대한 도전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1996년입니다. 그때 대구는 이미 다른 선택을 했던 적이 있다.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여권 관계자는 한동훈 장관의 오늘 대구 방문은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일으키려는 신당 바람을 상쇄 혹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해석이 나왔어요. 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 서대현 대변인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정치적 해석을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되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대구 지인들 국민의힘 1, 2년 당원이 아니고 한 수십 년 당원한테 한번 확인해 보니까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요? 예, 근데 대구에서? 대단한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꺾을 사람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높이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예. 대표가 향후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된다. 대선으로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꺾을 선수는 한동훈이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인정하는 것은 20, 30대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준석 대표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 나온다는 게 객관적인 어떤 흐름이다, 민심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과 어떻게 보면 이준석의 지지 세력은 지금 겹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의아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는 달성군 네. 산업단지 방문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요. 네. 대구는 아시겠지만 성서산업단지도 있고 영책공단이 있습니다. 동대구역 내려서 더 가까워 있고요. 사실적으로 기후라든지 이민청 관련해서는 좀 그렇지만 달성 산업단지보다는 어떤 성서산업단지라든지 영책공단의 그런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속 주장했던 이민청 문제라든지 그런 실질적인 어떤 지원 현장의 그런 메시지가 잘 전달할 텐데 굳이 교통도 힘든 달성을 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달라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정말 법무부 장관을 참모 일정을 한다면 저런 정치적 해석이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일정을 저렇게 짜진 않겠죠. 이상민 의원님은 한동훈 장관 최근 쭉 행보 보면서 지금 이제 5선 우리 중진 의원님이시니까 한동훈 장관 쫙 행보를 보니까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는 걸로 좀 마음을 굳힌 걸로 보이십니까? 좀 어떠세요, 의원님? 반반인 것 같아요. 아직도 반반이에요? 예. 오. 저렇게 계속 네. 안개 피우고 있는 것처럼 모락모락 피우는 분들이 대체로 한참 피우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디 출마지부터 네. 어디를 지역구로 할지도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본인이 워낙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주고 또 채널 A를 비롯해서 언론에서 많이 키워주시고 그래가지고 아, 저희가 따로 키워주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좀 다뤄줘 보세요. 나도 좀 민주당 쪽에서 대선 후보가 좀 되게. 채널 A에서는 저희 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예. 한동훈 장관을 그냥 대선 후보를 키우는 그러니까 저렇게 표가 나오지 안 그래요? 우리 서 위원장을 그렇게 해주시던지. 반반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서정훈 변호사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그 의원님 반반했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 이제 출격이 임박했다고 저는 봐요. 출격 임박? 한동훈 장관 이제 그 출마가 임박했다. 제가 알기로 이게 단독 보도도 넣었지만 이미 후임 법무부 장관 검증 중이다. 그러면 이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뭐 집에서 이게 애나 불리고 변호사 할 일은 없죠. 후임을 검증한다는 말은 출격 준비 끝났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부인 진은정 변호사. 네. 물론 이제 의례적으로 70여 명 봉사라 볼 수 있지만 이런 게 그러나 공개적으로 다 언론에 논다는 거는 이미 부인 공천도 끝났다. 부인도 이게 확실히 밀어준다. 예. 이런 게 행보로 보이고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이게 대구 행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요? 솔직히 법무부 장관이 굳이 산업단지를 방문할 이유가 없어요. 그다음에 강력범죄 피해자가 뭐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저는 왜 대구를 하필 갔다. 대구? 이 말은 이게 보수의 심장. 이걸 이렇게 방문하고 예. 그리고 최근에 박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누나 동생할 정도로 완전히 화학적 결합을 했잖아요. 그 박 대통령 좀 이게 의식도 하고 예. 무엇보다 이게 이준석 바람을 이렇게 좀 잠재우겠다. 이런 게 의도로 저는 대구 갔다. 그렇다면 이게 모든 종합해 보면 한동훈 장관은 총선의 출격 준비는 이미 끝났다. 예. 이래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서재은 우리 대변인. 청년 예. 위원장 발언 중에 뭐 한동훈의 대구 인기 좋고 예. 이준석 인기 없고 이거는 맞아요. 근데 20, 30대는 다르다는 거 이거는 잘못 본 것 같아. 아마 이게 진보층의 20, 30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20, 30대 층은요. 한동훈 장관 인기가 대단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남녀 노소 아이고. 불문하고 상당히 완전히 팬덤층에 있는 따라서 저는 20, 30대도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은요. 한동훈 장관이 압도적이다. 이래 보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저기 그 서 변호사님이 그 한동훈 장관을 키우려고 엄청 애쓰고 있고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방송에서도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 맞다나 저 그런 정치적 출마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장관을 빨리 그만둬야 아, 빨리 그만둬야 돼. 장관의 신분에서 저렇게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합니다. 그거는 공익을 해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서 그러니까 법무장관을 수행을 할 것 같으면 순수하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자꾸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네. 행위를 할 것 같으면 빨리 장관 옷 벗고 뛰어들으라는 겁니다. 어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장관직 직책을 이용해서 저거 정파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은 당장 뭐 이렇게 받아치고 민주당 의원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받아치고 하는 거에 뭐 이렇게 다소 카타르시스를 느낄 지지자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정치권에 딱 뛰어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울질에서 이제 몸무게가 드러납니다. 몸무게가 드러난다. 예, 그럼 함량이 될지 안 될지. 그러면 지금 같은 행태는 아주 매우 부적절한 거다. 정치권에 뛰어들려면 빨리 뛰어드십시오. 자, 내 그런- 서 변호사님이 아주 든든한 후원자가 되실 것 같아요.